그러면은 P타입 세미컨덕터하고 N타입 세미컨덕터를 접합을 해서 디프레션 리전 폭이 나왔어요. 디프레션 리전이 나오고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V 감마라고 표현되어 있고 해서 이 두 점 사이에 전압이 걸리네 해서 내가 저항을 달았어요. 전압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이오드에 저항을 딱 달게 되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을 갖다가 루퍼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상쇄를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죠? KVL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KVL을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전류가 안 흐르면 이 양단이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이 V 감마만한 전압을 상쇄시킬 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숏서킷을 이렇게 시키더라도 KVL을 만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PN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렇게 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여기에 금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극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전극이 들어가면 이 전극하고 P타입 세미컨덕터도 설조 이물질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항상 빌트인 볼테이지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타입하고 이 전극하고 사이에 그 전압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V 감마를 갖다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V1이라는 전압이 유기가 되고 여기에도 V2라는 전압이 유기가 돼서 이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이런 식의 KVL을 만족해서 제로가 됩니다. 즉 V1하고 V2를 더하게 되면은 V 감마가 되게 딱 만들어집니다. V1과 V2는 얼마인지는 금속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알루미늄을 썼느냐, 아니면 금을 썼느냐, 아니면 구리를 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V 감마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데 비해서 V1과 V2의 전압은 생기더라도 전류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는 전류하고 전압하고는 무관해요. 즉 오음의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전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스라고 생각해요. 전압원 소스는 왜 돼요? 흐르는 전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은 있지만은 흐르는 전류에 전혀 방해를 하지 않는 그러한 전이차입니다. 자, 그래서 PN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을 전기적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가 있으면 전극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전압 V를 이렇게 가했어요. 가하고 흐르는 전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답니다. 그러면은 이 PN 다이오드도 뭐로 볼 수 있냐면은 2단자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회로가 2단자망이 있으면요, 그 2단자망 내부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전압원도 있을 수가 있고 전류원도 있을 수가 있고 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C도 있을 수가 있고 L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를 들여다보면 전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게 만약에 전원이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발생원은 아니거든요. 기전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항 성분, 캐패시터 성분, 인덕턴스 성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단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 성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면은 그 전압에 비례하게끔 전류가 흘러줘야 돼요. 그게 저항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있다. R이라고 쓰면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의 비례, 알만한 비례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이단자망의 저항 성분입니다. 저항값하고 저항 성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항값은 실제 저항체의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와 같이 이단자망을 갖다가 저항처럼 생각을 해서 저항 성분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요, 소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나중에 등가회로를 구한다든지 트랜지스터 등가회로를 구해서 저항값을 열 때는 스몰 값을 열어요. 근데 회로인원에서 저항을 이렇게 달잖아요. 저항체를 달 때는 라지 R을 씁니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얘가 외부에서 어떤 AC 신호를 인가를 해요. AC 신호를 인가하는데 이 신호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어떤 AC 전류가 흐르면 그건 저항 성분이 흐르는 거고, 이 전압에 미분해서 어떤 전류가 흐른다 하면은 이것은 뭡니까? 캐피시터 성분이 존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변하면 지나가는 차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차지는 전류니까 모이는 차지가 달라져. 캐피시터는 게 뭡니까? 여기에 모이는 차지가 변한다고.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지나가는 차지는 아니에요. 캐피시터는. 저항은 그냥 싹 지나가요. 차지가. 근데 캐피시터는 모였다가 빠져나갔다가 모였다가 빠져나갔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요 네모 안에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모이는 차지가 달라지면 아, 캐피시터 성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인덕터 성분은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나와야 하냐면은 자석이 나와야 돼요. 자석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가 인덕턴 성분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이 흐르는데 많이 코일처럼 이렇게 꼬아놨으면 인덕턴 성분이 있는데 펼쳐놓으면 거의 인덕 성분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똑바로 가게 되면 인덕 성분은 거의 없고, 이 전류의 방향이, 전류가 가는 패스가 이렇게 서클로 통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인덕턴 성분 있구나.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저항 성분하고, 그러니까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는 어떤 전류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서 얘네들이 모이는 차지가 변해서 흐르는 전류 성분, 즉 캐피시터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인가 전압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관계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인가 전압에 따라서 모이는 차지에 의해서 캐피시터 성분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PN 다이오드에다가 내가 전압 V를 인가를 했어요. 하면은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전압을, 음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저게 인가되는 전압 V가 음일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에다가 메탈이 있고 외부에서 전압을 네거티브 전압을 가했으니까 극성이 이런 식으로 가고 그 크기를 V가 아니고 V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V는 마이너스 VR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에 뭐가 걸린다고요? V1이라는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도 V2라는 전압이 분명히 빌트인 볼테이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KVL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두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안 가했을 때는 요 VA가 뭐였죠? V 감마, 빌트인 볼테이지가 됐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압 VR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 요 디프리션 리전에 가해지는 전압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정도가 요의 KVL을 만족하는 만큼 달라져요. KVL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VR만큼 높고, 그 다음에 V2만큼 높고,
VA만큼 낮고 V1만큼 다시 높아요. 제로. 따라서 디프레션 리전에 가해지는 요 전압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R에다가 V1 플러스 V2가 되는데 V1 플러스 V2가 바로 V 감마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R이 원래 V 감마만큼 가해주는 데다가 VR만큼 더 더해져서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XN0가 아니고요. XN이 되고 여기가 XP가 됩니다. 왜 제로가 빠지냐 하면은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즉 전기적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XN0가 아니고 XN, XP0가 아니고 XP인데 이렇게 전압을 더 가했기 때문에 XN은 원래 있던 XN0보다 커져야 됩니다. XP도 마찬가지로 XP0만큼 크기는 이게 좌표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절대치를 취합시다.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폭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포텐셜을 내가 그렸습니다. 거리 x에 따라서 Vx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XN0가 아니고 XP0가 여기 있다. XP가 여기 있다. 마이너스 XP가 여기 있고 여기가 XN. 여기 아까는 마이너스를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크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도 여기 마이너스 P0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XP하고 XN, XN0, XP0은 다 양이라고 본다면 좌표를 봐서는 여기 마이너스 써야 되겠죠. 그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전위차가 얼마가 차이 났냐 하면은 제로 이 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얘 높이는 VA가 돼야 되지, 그쵸? 즉,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R에서 V 감마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변화되는 양상도 아까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포화선 방식 구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플러스 이온하고 여기 들어있는 마이너스 이온의 밀도가 같아요. 전압을 가한다고 해서 도너 억셉터 이온과 도너 이온의 덴시티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이렇게 도핑했는 레이트니까. 전압을 더 많이 가해주려 그러면 차지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 많아지는 거는 덴시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덴시티 높아질 수는 없고 거리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하나를 덜 했는데 요 케이스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요 P 영역에서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빌트인 볼테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XP0 마이너스 XP0 여기가 XN0가 되면은 자, 캐리어 덴시티 분포를 한번 보시다. 거리 x에 따라서 제로가 있고요. 요 점이 마이너스 xp0, 요 점이 xn0가 있으면 요렇게만한 크기의 nd가 여기에 있고 일렉트론의 농도입니다. 홀의 농도는 ni 자승 나누기 nd만한 크기의 홀 농도가 있고 이쪽에는 np0만한 즉 ni 자승에서 na만큼 나눠는 np0만한 크기의 일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na만한 홀이 있습니다. 디프레션 리전 안에는 캐리어가 없어요. 없고 벌크 영역, 즉 N 영역과 P 영역에서는 일렉트론의 농도와 홀 농도가 있고 여기도 P 영역에도 홀 농도와 일렉트론 농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홀이 작기 때문에 홀 디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여기 있는 홀이 요 안으로만 움직이다가 여기로 속도가 보이세요. 밖에 있을 때는 필드를 안 느끼기 때문에 괜찮은데 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선물 밸런스대로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 움직이다 보면 요 안에 쏙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건 들어가지는 못해도 바로 근방에 있는 홀은 쏙 들어간단 말이야. 쏙 들어가면 블랙홀처럼 끌려가 절로 가버리죠. 여기서 조금만 이동돼가 요 흡다리 짙어갖고 여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홀들이 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예요. 그래서 이 드리프트에 의해서 가는 가고 홀 디퓨전에 의해서 오는 게 같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 홀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금만 잘못돼 갖고 디퓨전 리전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플러스 이온 때문에 끌려가 버린다고. 그것이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홀 디퓨전이 이렇게 일렉트론 디퓨전이 일어나니까 서로 상쇄가 돼서 일정량의 일렉트론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N 영역에서의 홀 디퓨전 홀 캐리어의 농도와 P 영역에서의 일렉트론 농도가 일정하게 오다가 디퓨전 리전이 딱 오면은 제로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압을 이런 식으로 가했어요. 가하게 되면은 필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분포를 한번 보는데 이제 다 보지 말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를 보겠어요. 즉 여기서 보면 뭡니까? 얘는 머저리티 캐리어고 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지, 그쵸? 그래서 얘는 많은 건 보지 말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만 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P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N이 됩니다. 거리 X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MP0와 PN0가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데 이 머저리티 캐리어가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요만한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넘기는 그런 대로 넘어가서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제는 뭡니까?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때문에 배리어가 높아졌어요. 산이 높이가. 그러면 디퓨전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장벽이 너무 심하니까 넘어가는 숫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VR이 증가를 하면은 일렉트론 디퓨전이나 또는 홀 디퓨전이 감소를 합니다. 장벽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디퓨전에가 넘어가는 숫자는 적어져요. 그런데 적어지는 데 비해서 넘어오는 홀은 적은데 여기서 홀이 여기로 쏙 들어가는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오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헛다리 짙어서 블랙홀로 빠지는 홀 때문에 홀 텐시티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를 보면은 아까는 이렇게 바로 요 접점에서 PN0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제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디퓨전 리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디퓨전 리전 부근에 있는 캐리어들은 잘못 들어가서 디퓨전 리전 안쪽으로만 들어가면은 빨려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홀의 농도가 희박해지고 이쪽에는 일렉트론의 농도도 희박해지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모여있는 차지는 플러스 차지는 얘 모여있을 때보다는 많아졌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W인데 이 W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에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Q분의 2 입실론 S에다가 NA분의 1 플러스 ND분의 1 V 감마였는데 이제는 전압을 가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VA만한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VR을 가하게 되면은 폭이 넓어져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